나한테도 정신 차려 이놈 새끼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 무너지고 있어야 돼?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네, 우리 방송 강연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고민 사연 이런 걸인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큰 게 하나가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이 큰 거를 좀 제가 먼저 보자면은 이거는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강연을 한다는 걸 저도 많이 퍼뜨렸으니까 알겠죠? 그 친구한테 한 동생이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그 글을 제가 옮겨서 갖고 온 건데 한번 볼게요.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저도 적고 바로 잤어요. 이걸 또 준비해왔네. 이것만 준비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경찰 공부를 하다가 엄마가 우울증으로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어. 그게 3달 전이야. 그때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다 때려치고 집에만 있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사람들이랑도 얘기라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지금 인터넷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 뒷문장, 이런 내가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 힘들 때 형의 말을 듣고 싶으니 이런 나에게 맞는 영상을 찍어주길 바랄게. 일단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렇게 듣고 싶으면 네가 와라 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요구 자체를 했다는 게 굉장히 제 원초적인 생각으로는 나쁜 새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제 초자아적인 생각에서는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준 게 너무나도 대단하고 고맙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제 금쪽이 보셨죠? 저 오은영 원장님이 나와서 우리 금쪽이는요? 이러면서 보셨죠? 이 글을 보니까 어제 본 게 생각이 났어요. 어제 금쪽이가 15살이었어요. 어제 나온 금쪽이 15살인데 9개월 동안 학교 등교를 안 하고 집 밖도 안 나오고 자기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저의 은둔형 외톨이 아니야? 저의 이거 아니야? 이런 추측들을 했었는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갑자기 깊은 상실감과 우울에 빠졌던 거죠. 이걸 딱 보는데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났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프고 힘들 상황이 있다. 전 이걸 보면서 얘가 지금 많이 불안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픈 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뭔가 애착 물건이 사라졌다거나 없어질 때에 그때 우리 사람들은 깊은 상실감과 우울에 잠겨서 엄청 슬퍼하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상담학에서는 이러한 기간을 애도 기간이라 그래요. 애도 기간. 국가적인 애도 기간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어지고, 세상을 떠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 사라지기도 하고, 요즘 뭐 이제 반려견들, 얼마나 정말 애기 키우듯이 잘 키우잖아요. 내 반려견 몽실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거나, 그런 상황이 마주했을 때에, 그때에 맞이하는 그 슬픔의 기간이 애도 기간이라 그래요. 그 애도 기간 동안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내 옆에 없다는 걸 이제 천천히 받아들이는 단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다시 일상생활을 살아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어제 나왔던 금쪽이에게는 이 애도 기간이 없었어요. 갑자기 맞이하는 사고거든요. 뭐 사고가 나 너 사고 낼 거야 이러면서 예고하고 찾아오진 않잖아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갑작스러운 이벤트, 가족적인 이벤트는 이 가족 전체에게도 큰 충격이고, 더군다나 이 어린 아이에게는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옆에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굉장히 부정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겠죠.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 뭐 사회 전반적인 거 원망했을 수도 있겠고, 뭐 절대자한테도 원망했겠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원치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이렇게 데려간 거야? 이러면서 되게 원망 어린 소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글의 친구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만큼 엄마와 애정이 깊어 있을 거고, 엄마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가 갑자기 그런 행동을 볼 때에 너무 충격받고 불안할 거예요. 엄마가 지금은 미수로 그쳤지만 언젠간 엄마가 내 곁을 떠날 것 같다, 갑자기. 이러한 상황을, 감정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상황들을 전 직접적으로 마주한 입장이 아니어서 제가 뭐 여기에다가 대놓고 뭐 야, 이 자식아 이거 뭐 그냥 금방 갈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함부로 뭐라고 말하기도 좀 무서워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얘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지는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 더군다나 내 1차 양육자인 엄마, 미우나 고우나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내 옆을 떠날까봐 너무 무서워.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나는 너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게 당연히 정상이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으면은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자기한테도 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있어? 왜 그렇게 있어 지금? 멍청하게. 너 정신 차려 이놈 새끼야 이러면서 나한테도 정신 차려 이놈 새끼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 무너지고 있어야 돼? 이러면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더 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중요한 거는 자기가 스스로 일상 회복하는 걸 굉장히 원해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럴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무너진 내 마음을 다시 이렇게 착착 쌓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버텨?
내가 지금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지금.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이런 아우성을 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 이게 강박이 심해요. 빨리빨리. 뭔 일을 하더라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멘탈이 무너져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런 건 좀 스카이캐슬 가서 하란 말이야. 다 빨리빨리 멘탈 차리고, 빨리빨리 멘탈 강해져야 되고, 뭘 빨리빨리 하래. 늘 하는 얘기지만, 모든 일에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절대자가 정해놓은 시간도 아니고, 사회적인 관념에서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이 사람 나름대로의 시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동굴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동굴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답이거든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사자가 어떤 야생 동물이랑 대판 싸워가지고 상처가 엄청났어요. 그럼 이 사자가 아프면은 동굴을 들어가요. 그럼 이 사자가 그럼 바로 나와요?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아파, 이랬다가, 얼마 안 돼가, 이러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얘도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 때까지 동물은 동굴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리고 동굴에 머물면서 나오지도 않고 싸움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상처가 어느 정도 나았다 싶을 때에 그때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기세를 펼치거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면은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 동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동굴에 머무면서 자기가 어떠한 부분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어떠한 부분에서 힘든가를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고 있는 와중인데 어느 누가 와가지고 같이 동굴에 가가지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등짝을 때리면서 이 새끼 안 나와 이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막혔던 동굴 파가지고 더 깊게 들어가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이 사람 등짝 때린 사람 마음 알 것 같아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어떻게든 데리고 나와야 가지고 얘 살리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얘는 못 나와요. 더 못 나와요. 더 깊게 들어가요. 제발 나 좀 내버려둬 하면서 더 깊게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가 간섭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마음 무너진 사람들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또 한편으로 이런 질문하실 거야. 왜 자꾸 부추기는 사람만 요게 그 들어간 놈도 좀 한 사발이 좀 까줘. 이러실 것 같아요. 준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동굴에 들어가면은 우리 사람들은 동굴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동굴에 들어가 있고 계속 내가 동굴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내가 아직 아프다는 거예요. 그건 본인도 잘 알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왜 나는 이 지경일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 부추기는 사람이 없을 뿐이지 내가 나를 부추기고 나는 빨리 이 동굴 밖을 나가고 싶어. 나 빨리 뭔가 하고 싶어. 나 빨리 나아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낫는 거야? 나 이렇게 모질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러한 소리를 자꾸 주입을 하지 말고 그 동굴 안에서 지금 아픈 내가 나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소리, 그 속마음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은 자아가 하나가 아니에요. 네.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개의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공포 영화급 얘기가 되겠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자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내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내 마음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면은 그 자아가 있어요. 분노하고 있는 자아, 아파하고 있는 자아, 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아, 뭐 여러 가지의 자아들이 나한테 숨어 있어요. 그 자아들을 내가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아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멘트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딱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는 분명히 얘기할 것 같아요. 스폰지밥의 집게사장도 아니고 돈이랑 대화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되 진짜 눈을 감고 조용히 듣다 보면은 이게 들려요. 내가 나한테 들리는 소리가. 그럴 때에 진짜 내 상태가 어떠한지, 진짜 내 컨디션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를 스스로 회복하게 될 때, 완벽한 회복은 아니지만 이 동굴에 나가도 괜찮을 정도로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어느 정도 나은 것 같아 싶을 때까지. 그때까지 동굴에 머물렀다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오라고 하고 싶어요. 그 정말 다행인 거는 이 친구가 편지에서 진짜 죽고 싶어라는 얘기를 안 써서 다행이에요. 이대로는 죽겠다 싶어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 이 얘기 들었을 때에 아직까지 힘은 있구나. 아직까지 힘은 있구나라고 저는 딱 봤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마지막 동아줄일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하고 있는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 동아줄이 끊어져 버렸다면은 어쩌면 아마 슬픈 상황을 맞이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처럼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당신이 원하는 일,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걸 통해서 본인을 계속해서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가능성이 실패의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성공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실패와 성공의 가능성,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가 내 중심을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